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의 주식입니다. 작년이 이제 막 지나갔는데 12월 미국의 소비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소비재 기업들을 주가의 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부진이 연장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은 시점인데 오늘 저희 심지현 연구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의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지현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미국의 소비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데이터들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소비 상황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12월 물가나 소매 판매 이런 소비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연말까지의 쇼핑 시즌 전체의 그림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느낌인데요. 네, 소매 판매도 좀 부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꺾인 걸로 나왔습니다. 안 나온 이유는 이제 살펴보면은 대체 데이터로 통해서 좀 미리 나오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있는데요. 좀 미리 살펴봤는데 확실하게 이제 원래 많이 소비되었던 뭐 내구재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어서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좀 신중하게 구매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보다는 이제 재고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재고 데이터가 연말쯤이면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포지션이 덜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명목상 재고 데이터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된 건 맞는데 포지션 자체는 아직 많이 안 내려왔고 특히 이제 소매 재고 대 판매 데이터는 그래도 이제 19년 대비해서 건전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의료 기준으로 도매 재고 대 판매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도매 채널까지 고려한 재고는 아직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아니지만 하나 더 재고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원래 그 미국의 유통사들은 12월까지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월에 할인을 많이 안 푸는 게 관례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살펴보면은 1월도 상당히 많은 유통사들이 할인을 계속해서 풀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좀 팔아야 될 게 더 많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요약하면은 할인을 했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재고가 그대로 이렇게 여전히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부진한 거는 좀 알겠어요. 일단은 좀 소비에 대한 거를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당장의 상품만 안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러 나가는 이런 트래픽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상황이 어떤 거예요? 트래픽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판매 데이터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효과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P 데이터를 발라내고 Q만 좀 보자는 의미에서 트래픽 데이터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의 트래픽 데이터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이제 21년 대비해서도 그리고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해서도 마이너스가 계속 뜨던 상황이었습니다. 좀 끝으로 갈수록 이제 할인점만 좀 괜찮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다 마이너스였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러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주간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그 이후에 3주 동안 1월 첫째 주를 포함해서 3주 동안은 굉장히 플러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플러스 전환을 했다. 사람들이 네. 소비하러 일단 나가고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제 각 기업들이 그런 코멘트를 냈었는데 좀 더 지나면은 할인 더 풀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트래픽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구매로 많이 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코멘트를 좀 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트래픽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매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연관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신중한 구매를 이어가고 있고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네. 워낙에 할인들을 많이 하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할인 더 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거 자체가 되게 소비자들의 태도 자체가 예전에 같으면 나갔다가 그냥 뭐라도 하나 집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주머니 사정도 가벼워지고 하니까
할인 더하면 그때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신중한 태도가 생기고 있다라고 네.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당분간 소비재 섹터의 뭐 기업들은 주가가 좀 당분간 어려울까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1분기 초반까지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1분기까지는 같고 좀 쉽지 않다.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PI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꺾인 건 맞지만 식품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오르고 네. 있죠. 네. 이제 이 식품 인플레이션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식품 인플레이션은 다른 데로 전파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데 예를 들어서 작년 중순 때는 이제 가정용 식품이 올라가는 것보다 외식 물가가 좀 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식재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외식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 급식 이런 거는 뭐 100 몇 % 이제 가격이 상승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계란도 한 50% 올랐고 기타 뭐 밀가루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두 자릿수 올랐는데 이런 게 23년 전체에 이제 고르게 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데이터는 물가도 봐야겠지만 일단 재고를 가장 선제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언제까지 오를지 이런 걸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이제 뭐 나아지면은 미국 소비재도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면 지금 미국 소비재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많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게를 많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지만 에스티로더 같은 거나 아니면은 나이키 이런 중국에서도 이제 판매 비중이 높았던 이런 기업들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한 1분기까지는 미국 소비재들이 자체적으로 가진 힘 자체는 굉장히 좀 적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물가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1분기 이후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에 좀 바닥을 잡아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맞죠? 네.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플레이를 하자면 중국의 이제 어떤 소비, 지금은 중국이 리오프닝 풀리고 나서 소비가 올라오고 있으니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스타벅스 아니면 이런 화장품 관련된 에스티로더 이런 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